마지막 내용인데요. 이제 조직 설계와 이제 종업원의 행동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조직 구조는 이제 구성원들한테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습니다.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한 영향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이 기존의 좀 연구 결과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상당히 그래도 명확한 결론을 좀 얻을 수가 있습니다. 모든 종업원들이 유기적 구조 하에서 자유와 유연성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. 다른 구조에서는 또 다른 요인들이 또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. 고도로 좀 공식화되고 또 구조화된 기계적 구조. 여기에서는 이제 공식적인 정책 그리고 절차의 공정성 이런 수준이 만족을 예측하는 데 아주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. 또 반면에 좀 인간적이고 적응적인 유기적 구조에서는 또 종업원들이 또 대인 간의 어떤 정의, interpersonal justice, 이런 대인 간의 정의를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.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과학이 표준화되고 좀 모호성이 최소화되어 있는 기계적 구조 하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고 또 만족을 느낀다라고 또 연구 결과가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조직 구조가 종업원의 어떤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 개인의 차이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작업 전문화, 또 통제 범위, 직권화, 그리고 예측 가능성, 그리고 자율성, 그리고 특정 문화에 대해서 종업원들이 어떠한 선호도를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작업 전문화인데요.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작업 전문화는 이 종업원의 생산성 증가에 좀 공헌을 하지만 직무 만족은 좀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작업 전문화가 끊임없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원천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. 반복적이고 한정적인 어떤 업무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인간적인 측면의 비경제성이 이 작업 전문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성을 넘어가는 경우에 이제 문제가 좀 발생을 하고 결국은 생산성이 떨어지게 됩니다. 이러한 현상이 이제 특히 작업 인력의 교육 수준이 높고 또 내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원할수록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빨리 작업 전문으로 인해 생산성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이죠.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질 경우 기업은 이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지만은 작업과 책임을 좀 재조정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. 그리고 이제 통제 범위인데요. 아직까지는 이제 통제 범위하고 종업원의 성과 간의 관계를 좀 지지할 수 있는 어떤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통제 범위가 넓을수록 이제 감독자와의 거리가 이제 멀어지고 또 개인이 좀 주도적으로 좀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좀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더 높은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데요. 그렇지만 이제 실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러한 좀 생각을 지지할 만한 그러한 근거들이 발견되지는 않고 있습니다. 어떤 이제 사람들은 이제 혼자 좀 내버려 두는 것을 더 좋아하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좀 상사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. 12번째 시간에서 좀 말씀 좀 드렸었는데 리더십의 상황 이론 말씀드렸었죠. 이것과 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그 종업원의 어떤 경험과 능력 또 과업 구조화의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통제 범위하고 또 성과 그 직무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이제 몇몇 연구 결과를 좀 살펴보면은 관리자의 직무 만족은 또 감독하는 직원의 수가 또 많아질수록 높아진다는 증거를 또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본인 그 산하에 많은 구성이 있을수록 더 직무 만족을 한다는 거죠.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. 그리고 이제 이 직권화가 있는데요. 직권화하고 직무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제 직권화가 낮을수록 자율권이 더 높죠. 그리고 이제 자율권은 직무 만족하고 이제 그 퍼저티브한 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. 그러니까 자율권이 높을수록 직무 만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. 그러나 여기에서도 이제 어떤 종업원은 이제 자유를 가장 중요시하는 데 비해서 또 어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인 환경에서 어떤 좌절하게 하는 어떤 그런 모호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인데요. 우리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종업원들을 무작위로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어떤 명백한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이죠. 개인의 특성에 이제 가장 적합한 조직에 좀 지원을 하게 되고 또 선발을 하게 되고 남는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을 선호하는 어떤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적 어떤 그런 조직 구조를 찾아서 입사하고 싶어 할 것이고요. 또 자율성 뭐 이런 거를 좀 선호하는 지원자들 같은 경우는 유기적인 어떤 조직 구조를 가진 그런 회사들을 더 선호를 하겠죠. 그래서 이 선발 과정이 어떤 개인적인 특징과 조직의 특징을 적절히 매칭시켜 줄 때 조직 구조가 종업원의 어떤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뭐 의심과 여지없이 줄여줄 수 있죠. 그래서 우리가 유능한 종업원들 이런
들이 어떤 극적인 변화를 할 경우 이제 이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그 조직 구조의 어떤 고유한 정체성을 좀 수립을 하고 또 촉진하고 또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국가 문화 부분인데요. 이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제 국가 문화가 조직 구조에 대한 어떤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뭐 이런 그리스나 프랑스 이런 그런 대부분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또 이런데 권력 격차가 이제 높은 그런 그 문화의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 권력 격차가 낮은 그 국가의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에 비해서 종업원들이 훨씬 더 기계적 그런 조직 구조를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조가 어떤 종업원의 성과와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 차이도 봐야 되겠지만은 이 문화적인 차이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조직 구조 설계의 어떤 변화 양상 이런 것들이 보면 이제 개인의 어떤 경로 발전에 이제 영향을 미칩니다. 일본, 영국, 미국의 어떤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 다운사이징 그리고 혼합형 조직 구조를 경험한 그런 종업원들은 이들의 어떤 미래 경력에 대한 전망이 좀 위축될 것으로 위축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으로 이제 나타난 바가 있는데요. 이게 이제 옳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은 이제 조직 구조가 종업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조를 신중하게 설계해야 된다라는 시사점이 있습니다. 이렇게 15번째 시간을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걸 좀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조직의 그 내부 구조가 구성원 내 어떤 행동을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이 개인과 또 집단 요인 외에도 또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 어떤 구조적 관계가 종업원의 어떤 그런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. 이러한 주장의 어떤 근거는 뭐냐? 조직 구조가 이제 종업원들에게 어떤 모호성을 좀 줄여주고 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좀 명확하게 해주고 또 이것이 이제 그들의 어떤 태도를 형성하고 높은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동기부여를 해준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우리 경영자들, 더 리더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시사점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. 이 전문화는 이제 운영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다. 그렇지만은 과도한 전문화는 이 직무의 어떤 그런 불만족, 또 동기부여 감소,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종업원의 어떤 권한과 자율성을 좀 지나치게 좀 제한을 하는 그런 엄격한 계층을 좀 만들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. 또 조직 구조에 좀 유연한 작업장을 좀 추가하기 전에 원격 근무의 어떤 장점과 단점 간의 어떤 균형을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비용 절감 위해서 이제 조직 규모를 좀 다운사이징도 하고 또 핵심 역량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. 그렇지만 이제 다운사이징 같은 경우에는 종업원들한테 어떤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, 막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. 이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조직 구조를 설계할 때는 환경의 어떤 희소성, 역동성, 그리고 복잡성, 그리고 기계적 또는 또 유기적 요소의 어떤 균형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15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